연휴 기간 내내 우리 라이더들을 분노케 하고 분노케 했던 바로 그 이슈입니다. 배민 바로베르달 폐지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이 기본 배달료 삭감하고 배달료 체계를 박살내고 인센티브만 강화하고 결국 사측의 권한만 배가한 이런 상태인데 우리의 과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요걸 5가지로 한번 요것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대응의 전략을 좀 잘 세우고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미션 제도에 대한 비판,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 현재의 미션 제도를 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라이더분들 잘 아시겠지만 배민이 이렇게 저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미션 걸면 라이더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피크 시간대 혹은 눈 올 때 휴일 이럴 때 피크 때 자기들이 필요할 때 미션 걸잖아요. 네. 3시간에 9건 하면 2만원, 16,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미션이라는 것이 지금 라이더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죠. 우리 지금 지난 방송에서도 미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만 이게 지금 타임어택, 시간 제한 미션이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이 콜을 다 빼야 되는데 진짜 정상적인 상태에서 1시간에 3개 정도를 뺀다라고 하면 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콜이 안 들어오잖아요. 미션 시작되자마자 콜이 안 들어오고 가면 조리대기 걸려있고, 특히 배민은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1시간에 3개, 2개 빼기도 미션 시간 내에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미션을 완료하려고 하면 그 한 콜을 수행하는데 엄청나게 달려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사고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0년 전에 문제가 됐던 변종 30분 배달제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 내에 이걸 완료하지 않으면 추가 배달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더 단가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미션을 해야만 더 생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자꾸 내모는 거고 결국 이것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의 불만과 산재 사고 위험에 근거해서 이런 저단가에 기반한 현재 미션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미션은 있을 수 있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다만 지금처럼 계속 기본료를 깎으면서 기본료를 낮춘 상태에서 미션을 걸어버리면 이게 속도 경쟁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니까 그게 사측은 좋겠죠? 라이더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부당하고, 그죠? 미션 깨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미션 제도는 폐기돼야 된다 라는 것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보완이라도 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미션 제도를 폐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단가를 가지고 라이더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실제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좀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관법을 활용한 대응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약관도 약관 법이 있어요. 약관도 최소한의 법은 있는데
이 약관법 4조에 보면 개별 약정의 우선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무엇이냐 하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약관은 소비자랑 고객이라고 이제 칭해요. 여긴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이 법을 그냥 이 용어를 적용해서 보면 사업자는 배민이고 약관법에서 말하는 고객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사업자랑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무엇이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 바로 배달 3,000원은 배민하고 라이더하고 별도로 합의한 거잖아요. 바로 배달 3,000원 단체 협약은. 단체 협약은 여러 법의 적용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2순위예요. 2순위. 1순위는 이를테면 노동법 같은 데서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순위고요. 뭐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뭐 딱히 떠오르는 조항은 없는데 어쨌든 1순위가 그거고요. 2순위가 단체 협약입니다. 저 밑에 5순위 정도가 되면 다른 법령에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순위에서 보면 단체 협약 바로 배달 3,000원은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2순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정도가 아니 2순위가 되는 거고요. 약관법에서 정한 사항은 5순위 정도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단체 협약이 우선이잖아요. 단체 협약으로 3,000원 약속했잖아요. 별도로 합의했잖아요. 약관과 다르게. 근데 걔를 없애? 이거 약관법상에 충돌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약관에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다 담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심지어 단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버리고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진짜 플랫폼 노동자들은 죽으라는 소리이다.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관으로 다 해버리면 되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법원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관은 진짜 지 맘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에 모든 걸 다 담아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약관에서 적어도 최소한 앞서 말씀드린 근무조건,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약관으로 다루지 않고 다른 걸로 한다. 뭐 계약서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법을 따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노동 이슈죠. 우리 정치권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슈죠. 이제 세 번째 부분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해왔던 부분이죠. 지금 이제 국회 뭐 정치권 상황이 지금 뭐 메롱이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유상보험 의무화 및 라이더 자격제도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이 도래할수록 더더욱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라이더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 훈련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죠. 정치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라이더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기본 요건을 갖춘 라이더가 일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사가 저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은 무시한 채 언제든지 새로운 라이더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모두에게, 라이더들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라이더 자격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상보험 의무화 지금 국회의원 4명이나 지금 발의를 또는 또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좀 빨리 추진이 돼야 되고 지금 2월 달에 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랑 지금 같이 작업을 하는 의원실에서는 유상보험 의무화를 PM까지 이제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좀 최종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해서 빨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지금 정치권이 뭐 탄핵이니 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큰 이슈가 지금 덮어가지고 막 민생 잘 못 다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안전 문제는 빨리 좀 다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라이더 이제 유상보험 의무화 이후에 대면 안전교육 그리고 제 생각은 면허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더 자격제도를 향후에 완성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 버스, 택시도 다 그런 자격제도가 있는 것처럼 화물도 자격제도가 있는 것처럼 라이더도 자격제도가 있어야 된다. 버스, 택시, 화물보다 훨씬 더 사고 위험이 높은데 왜 여기에는 자격제도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지금 어쨌든 유상보험 의무화는 우리가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문턱을 하나 만들고 이 배민과 플랫 쿠팡에 제동을 걸 겁니다. 우리 라이더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성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번째는 하청 구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떤 1,000원대의 지금 초저단가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청 구조 때문이죠. 그래서 하청 구조를 바꾸는데 제가 볼 때 시급한 부분은 앞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불공정 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카카오 택시처럼 불공정 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코를 우선 배차하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배풀, 배커가 같이 놓고 콜이 어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비교해서 실험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도 결국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실험들을 해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공정위에 막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공정위가 움직이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고요. 그래서 콜을 이렇게 우선 배차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동을 걸 수가 있다고 하면 배풀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청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더불어서 어쨌든 또 좀 뭐 이것도 이제 개선책 중에 하나인데 기본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대행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대행사 등록 제도도 좀 필요하다. 이건 이제 뭐 전체 이제 대행 업계 전반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난립해 있으니까 너무 서로 경쟁도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기본 요건을 갖춘 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라이더도 기본 요건을 갖추고 일을 하고 대행사도 기본 요건을 갖추고 업을 하도록 뭐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배민 교섭노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 배민과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바로 교섭노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배민의 교섭노조는 기본 배달료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뭐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으셨겠죠. 어렵죠. 기본 배달료 하자고 하면 어렵기도 하고 힘도 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사측이 마음대로 이 배달료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준 셈이 되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측이 이 임금교섭 처음 하면서부터 배달료 체계 변경 얘기는 안 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섭은 사실상 인센티브 중심으로만 상생지원금 또 추가로 또 뭐 인센티브 이런 얘기만 중심으로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월 23일 날 배달료 체계 변경을 사측 마음대로 일방 통지를 해버린 거죠. 언론에 쫙 뿌렸죠. 휴일 앞두고. 그래서 물론 1차적인 문제와 1차적인 책임은 사측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교섭노조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교섭의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고요. 마침 이 시점이 뭔가 뭐 배민이 의도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딱 3월 30일 날이 최종 바로 배달 3,000원 바로 배달이 종료되는, 폐지되는 시점입니다. 기본 배달료가 최대 500원이 삭감되는 시점이 바로 3월 31일인데 이 3월 31일 시점이 새로 교섭을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너무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배민이 그걸 의도하고 시점을 잡진 않았겠죠. 우연의 일치지만 어떤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교섭을 새로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 4월달 안에 뭐 시간이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섭노조가 어디냐를 두고 뭐 라이더 유니언하고 또 다른 노조가 더 있을 수 있죠. 그런 노조들이 이제 조합원 수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걸 이제 확인하는 이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라이더 유니온은 이제 교섭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 그동안 뭐 어쨌든 결과를 차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수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교섭을 계속 진행해 오셨는데 안타깝지만 그 틀을 계속 유지해서는 지금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 교섭의 틀을 유지해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교섭의 판부터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